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 5번째 파트, 건강이 곧 재산이다. 31번째, 몸을 움직여라. 지금 변화하고 있다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대요. 몸을 움직여라.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 증거 자료로 운동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며 젊음의 원천과도 같다. 우리는 늘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하네요. 규칙적이고 활동적인 운동은 신체적 퇴보를 늦추거나 막아준다.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여려지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해요. 운동을 하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력이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더 유연해지며 상황 판단력이 좋아지고 더 창의적이게 되죠.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치매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운동은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낮아져요. 운동을 하면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죠. 운동을 하면 육체적, 감정적으로 더 생기 있고 활기찬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격렬한 운동은 칼로리를 소비해 체중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적당한 근육은 그 자체만으로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이죠.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여줘요. 운동은 당뇨, 특정한 눈질환, 비만, 심혈관 질환, 특정한 암,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의 중요한 예방인자로 평가되고 있어요. 즉, 건강한 몸과 마음은 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은 성생활을 더 즐긴다고 해요. 운동하는 사람은 더 멋져 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가 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여러모로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현재 아무런 운동도 하고 있지 않다면 무기력증을 떨쳐버리고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의사를 찾아가 건강 상담부터 해보세요. 일단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운동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져서 운동하는 시간이 하루 중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로도 뇌에서 생성되는 엔도핀 때문에 기분이 자연스럽게 들뜨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운동이 주는 선물입니다. 효과적인 운동법은 다음과 같아요. 한 주에 3번 30분씩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주에 5번 45분간 운동하세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2번째, 빨리 걷거나 체조, 비디오, 운동기구, 자전거 타기, 러닝머신 등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라면 아무거나 좋아요. 3번째, 정기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세요. 하버드 건강 뉴스레터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과거에는 노화에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했던 근육 양, 뼈의 밀도, 체력 저하를 실제로 늦추어주며 심지어는 더 젊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간단한 역기를 사용해 운동하거나 피트니스 클럽에 가입해 보세요. 역기를 사용하는 운동을 하면 몸에 적당한 근육이 자리 잡게 돼요. 나는 성인이 된 이후로 줄곧 척추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형외과 수술로 이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8년 전 피트니스 클럽에 가입한 이후로 척추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었죠. 척추 질환은 내 근육이 약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4번째,
피트니스 클럽에 다닌다고 해서 운동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하루 동안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데 차를 대려고 안달하는 대신 먼 곳에 차를 대고 많이 걸으세요. 자신의 멋진 몸을 이럴 때 안 쓰면 어디에 쓰겠어요? 5번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운동하세요. 사람들을 만나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업무 후에 술을 마시는 대신 1시간 동안 같이 걸어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나란히 걸으며 하는 대화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피트니스 클럽에 가입하면 사교적인 이점도 누릴 수 있죠. 우리는 그곳에서 매우 활동적이고 활기차며 유쾌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늘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활동적인 성격이자 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는 데이브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대요. 6번째, 이를 닦거나 음식을 먹는 일처럼 운동 역시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주세요.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나는 사업을 경영하는 동시에 멋진 아내이자 엄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당시 나는 바쁜 와중에 짬을 내어 운동할 때마다 내 스스로가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죠. 하지만 나는 곧 내가 건강해야만 내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일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니 내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했고 그 마음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라도 운동을 빼먹으면 모든 일이 축 처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당장 운동을 시작하고 마음껏 즐겨보세요. 자신의 가장 멋진 모습을 즐기고 보여주세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 32번째, 날씬한 기분을 맛보아라. 어떤 사람은 늘 하던 대로만 한다면 늘 가진 대로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리처드 레스탁은 자신감은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적 자질이다. 무기력함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체중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 자아개념과 자신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다행인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의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체중을 관리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라서 또는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던 식습관 때문에 자기 절제력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즉시 체중 감시단이나 과식자 모임 등과 같은 단체에 합류해 도움을 얻어보세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보세요. 살을 빼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건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죠.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이며 미국인들이 해마다 체중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살찌기 쉬운 체질이라서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아서예요. 즉, 우리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죠.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가 흡연이요. 두 번째가 비만이에요. 여기서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소비하는 것보다 칼로리를 더 적게 섭취한다면 살을 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살을 빼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죠.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력에서 나온다.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다. 식습관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의지를 기르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노력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고 마침내는 습관으로 굳어지죠. 유전학자인 딘 해머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겠다고 의지를 굳힐 때마다 다음번에는 그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뇌신경이 재배열됩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죠. 그러므로 식습관을 바꾸면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시간도 더 길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비현실적일 정도로 날씬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강박관념은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죠. 우리는 21살 때처럼 보일 수는 없지만 현재 나이에 비해서는 아주 멋져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 뚱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스스로의 기분과 몸 상태에서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서 뭔가 느껴질 때가 바로 변화를 해야 할 때예요. 로버트 프로스트는 자연은 늘 우리에게 암시를 줍니다. 자꾸만 반복해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생 동안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12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체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에요. 뚱뚱한 사람들은 늘 날씬한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고 불평하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칼로리예요. 지방은 1g당 9칼로리예요. 이는 1g당 4칼로리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2배가 넘어요. 지방은 약간만 더 섭취해도 급속도로 살이 붙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버터 한 덩어리씩만 더 먹어도 1년이면 10파운드, 약 4.3kg가 붙게 돼요. 두 번째, 속성 다이어트를 비롯해 그 외 유행하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식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다이어트를 중지하자마자 다시 살이 찌게 돼요.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식습관을 익혀 꾸준히 실행하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 어디서 추가적인 칼로리, 특히 지방을 얻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주 동안 자신이 먹은 모든 것을 기록해 보세요. 대학원 시절에 영양학 수업 교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과제를 내주었어요. 처음에는 바쁘고 귀찮은 과제라며 툴툴댔지만 그 결과 정말 뜻밖이었죠. 나는 그때까지 내가 저지방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지방 소비량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았죠. 팝콘, 땅콩, 샐러드 드레싱, 닭고기, 구운 감자에 살짝 찍어 먹던 새콤한 크림까지 나는 내가 슬쩍 눈 감아버림으로써 숨어있거나 무시되던 칼로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겠다고 느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하는 법이죠. 네 번째, 지방 함유량을 알기 위해 식품 라벨 읽는 법을 익혀보세요. 식품의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익힐 수 있는 작은 책자를 구입해보세요. 다섯 번째, 매일 운동을 하세요. 살이 더 찌지 않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칼로리만큼 소비해야 해요.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을 길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 그 자체만으로도 식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섯 번째, 식당에서 기름기를 뺀 음식을 주문하세요.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을, 크림 소스와 샐러드 드레싱 대신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 주세요. 빵에는 버터를 아주 약간만 바르거나 아예 바르지 마세요. 구운 감자에 크림도 찍어 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감자나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깨달은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방을 적게 섭취할수록 입맛도 변해요. 고지방 음식은 너무 느끼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일곱 번째, 채소를 드세요. 정부의 영양섭취 안내서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100g 정도의 고기나 단백질 음식만 먹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해요. 그 외 모든 에너지로 전만되며 소비되지 않을 때는 지방으로 바뀐대요. 대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고기를 주식이 아닌 반찬으로 먹으세요.
자연물 사진작가인 키스와 안티의 부부는 채소를 많이 먹는 친구들이 더 활기 넘치고 병에도 덜 걸린다는 걸 깨닫고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몇 주가 지내자 이들은 훨씬 더 기분이 상쾌해졌고 키스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놀라울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미 국립암 연구소 후원의 전 세계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육류를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 콩과 곡물을 많이 먹는 채식 중심의 식사와 함께 운동을 병행하며 체중 관리를 하는 사람은 암 발생률을 30에서 40%나 낮출 수 있다고 나왔네요. 8번째, 신선한 과일이나 순수한 곡물과 같은 고섬유질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더 오래 느낄 수 있고 몸에도 훨씬 좋대요. 9번째,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만족감이 느껴지는 즉시 식사를 멈추고 식탁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즉, 배가 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그만 드세요. 배가 부르다는 건 너무 많이 먹었다는 신호랍니다. 10번째,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셔요. 식전에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상쾌해진대요. 집에 건강식과 저지방 간식거리만 쌓아두어 유혹거리를 애초에 차단하세요. 첫 주에는 간식으로 신선한 채소 한 묶음만 준비해 놓고 감자칩 대신 프레첼, 여기에서는 매듭이나 막대 모양의 딱딱한 비스켓이라고 하네요. 프레첼을 먹고 고지방 크래커 대신 무지방 곡물 크래커를 드시라고 합니다. 쿠키 대신 사과를 먹고 빵에는 버터 대신 잼을 발라 먹고 아이스크림이나 얼린 요거트를 좋아한다면 저지방 또는 무지방 가공식품으로 조금만 드세요. 이 편이 훨씬 더 좋다고 해요. 초콜릿을 먹고 싶은 충동이 들 때면 작은 초콜릿 4-5개만 먹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2번째, 즐겁고 유쾌한 식사 공간을 마련하세요. 음식을 예쁘게 담은 후 천천히 의미하며 꼭꼭 씹어 드세요. 먹는 동안 TV를 보거나 책을 읽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과식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게 돼요. 식습관을 새롭게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힘을 활용해 보세요. 평생 동안 체중 관리할 수 있는 12가지 방법 소개한 것은 우리나라에 맞게 잘 관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고지방, 육류 중심의 섭취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채소나 야채를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꾸준한 운동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침체되어 있을 텐데 함께 운동을 해봐요. 오늘부터 실행, 저부터 한번 실천에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다음 차시에는 성장을 위한 발걸음으로 6째 파트, 33번째 방법으로 미래의 모습을 그려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